그럼 이제 분쟁 얘기를 그럼 이어서 한번 해보고 G7 얘기 그 시간 남으면 더 해보도록 하죠. 자, 트럼프가 급거 귀국한 거 결국에는 이란에 대한 대응 때문이었다라는 건데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보고 계세요. 이란을 향해서 항복해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 공습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묘하게 돌아가는데요. 왜냐하면 예. 가자에서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갑니다. 왜냐하면 2023년 10월 7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했는데 네. 그래서 벌어진 게 지금 거의 뭐 초기에는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왜냐하면 민간인들을 납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네타냐후가 거의 학살에 가까운 전쟁을 하고 그게 자기 터전을 쫓아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국제에서 완전히 여론이 고립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네타냐후가 사실은 그 이 전쟁을 그러니까 하마스가 공격을 했지만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입지, 자기 사법 리스크, 재판 받는 거, 그다음에 독직 사건, 그다음에 뇌물 먹은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여러 그 당들이 연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에는 군인들 초정통파에서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 TV에도 나왔는데 그건 젊은이들이 많이 군대를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 그 면제 조항을 없애겠다고 해서 그 연정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아주 근본주의 쪽에서 연정을 탈퇴하겠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한 표 차이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타냐후는 전쟁의 방향을 이란으로 바꾼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같은 아랍 국가들 중에서 중동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이란입니다. 이란은 일단 이스라엘보다 인구가 10배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페르시아 역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시아파의 맹주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우디하고 손잡을 뻔했단 말이에요. 살만도 왜냐하면 이란의 그 패권을 무서워하니까 이란 잡을 때 그때 이걸 불편했던 게 하마스였고 그 평화조약을 깨기 위해서 하마스가 들어왔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은 뭔데? 근데 이스라엘은 오랜 그 미국의 세계의 제재를 받던 이란이 약화됐지만 문제는 이 핵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핵 개발과 미사일이 합쳐지면 북한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년 전부터 이란의 핵을 중지시키려고 했는데 가장 중간에 등장한 장애물이 오바마였습니다. 오바마는 이란과 덜컥 핵 협상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핵 협상하는 것이 곧 이란의 핵무 개발을 돕는 거다. 쟤들은 절대로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없다. 무조건 파괴하고 없애버려야 된다는 이란이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근데 덜컥 해버렸잖아요. 근데 3년 후에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다시 기회가 생깁니다. 그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시킵니다. 그래서 때리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트럼프가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이거를 안 된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60일을 줬습니다. 이란한테 60일 안에 포기하고 핵 포기해라. 그게 지난 6월 12일이에요. 그런데 이란이 자꾸 요구를 더 하면서 이게 60일을 기한을 넘겼습니다. 13일 날 뭐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린 날이 13일입니다. 13일 딱 지나서. 그런데 이게 네타냐후한테는 하나의 신의 한 수죠. 아까 말했던 연정 실패를 묻고 그다음에 가자에 대한 전쟁에서 전 세계가 비난 이란에 대한 바꾸면서 서방의 여론이 이란을 싫어하니까 다 한 목소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공동성명에서 이란에 대한 지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한 목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여기에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이게 이제 트럼프가 자기가 피스메이커가 되겠다는데 이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되는 이유가 정말 평화를 위하기보다는 자기가 그 피스를 만들어내는 데 대한 역할 이걸 중요시합니다. 내가 만들어. 그러니까 왜 협상을 하려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때려가면 그건 자기가 잘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끼어들어서 협상을 통해서 완전히 이란을 항복시키면 그게 자기 거예요. 그거는 뭐 노벨상도 받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란이 말을 안 들으니
저렇게 때리고 싶어하는 이스라엘한테 암묵적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공망 없는 이란을 그냥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성공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시 얘기하잖아요. 이란 봐, 내가 빨리 협상하라 그랬지, 항복하라 그랬지, 항복해. 네. 근데 이란은 이 상황에서 항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저렇게 모욕적으로. 아 근데 이렇게 방공망도 거의 다 무력화가 됐고 네. 때리면 다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서방에서도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고 자기 편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고 네. 헤즈볼라 등등 자신들 도와준 세력도 거의 다 와해가 됐고 그렇죠.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을 죽일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헤즈볼라가 그랬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마스 지금 완전히 약화돼 있죠. 그러면 지금이다라고 할 텐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구도 10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그 오랜 제재 중에 힘들긴 하지만 제조업도 꽤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천연가스 있죠. 뭐 이런 걸 보면 저는 우크라이나도 네. 러시아에 버텨서 4년을 가는데 이란이 자존심을 접지 않고 갈 수도 있고요. 물론 지금 미국하고 손잡고까지는 가지 않아요. 미국하고 네. 손잡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피해는 받지만 다음 기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쟁을 휴전하면 네. 미국과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추고 싶다는 게 이제 일단 처음에는 예, 첫 번째로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이란이 갖고 있는 핵시설 중에 가장 핵심 시설이 포르도라는 곳인데요. 네. 이 포르도는 800m 밑에 지하에 있습니다. 800m요? 네. 그래서 벙커버스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이 벙커버스트가 많이 800m 아래에 있는 가장 확실한 우라늄 농축 시설을 파괴해야 진짜 핵시설을 파괴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런 무기가 없습니다. 벙커버스가 없군요. 전 세계가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고요. 이게 B2라는 왜 스텔스 바머 많이 보셨죠? 네. 거기에 14톤 정도 돼서 두 개밖에 못 싣고 가고요. 한 번 때리면 60m까지 때려갑니다. 그러니까 800m면 열 몇 번 때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미국이 참전이 됩니다. 다른 기구나 다른 폭탄으로는 이걸 폭파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는 트럼프가 말하듯이 내가 네. 때리기 전에 스스로 포기하는, 이란이 포기하는. 그래서 이 벙커버스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꼭 건 필요한 무기.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전되는 거니까요. 베트남전은 안 그랬냐, 뭐 옛날 아프간 전쟁은 안 그랬냐, 이라크전 들어가게 되면 오바마 이후로 안 들어갔던 파병되는 거다 그거. 한 번 때려서 될 일이 아니고 그 비행기 한 대만 보내가 아무리 방공망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비행기 예. 한 대만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리고 이 네타냐후는 꼭 왔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는 보내지 않으면서 이 위협을 함으로써 항복을 받아내는 게 트럼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동안 보였던 모습은 사실 전쟁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전쟁은 그렇죠. 안 한다, 안 된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용 트럼프는 들고. 우리가 조금 여기서 트럼프가 예. 평화론자인가 그 얘기가 조금 달라요. 트럼프는 약간 평화에 대한 강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사랑해서 강박이 아니고 내 힘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상식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리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전쟁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일기 때 이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있을 때 새로운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이번에도 그러니까 일어나 있는 전쟁은 맞고 새로운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이게 지금 네.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최대한으로 높여가지고 네. 이란 무조건 항복하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거고. 겁니다. 만약에 이란이 계속 저항한다, 또 네. 공격을 한다, 항복하지 않겠다. 뭐 지금 그런 네. 입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스라엘과 타협이 없다, 전투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쿨한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임박한 정복, 승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억지력에서 징벌 작전을 전환한다. 이란 참모총장의 발언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아, 이게 엄청 심상치 타격을 않은데요? 입었죠. 군 지휘관 거기에다가 핵 전문가들 그리고 시설들 군사 시설들 아까 포로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를 중지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 직접 타격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농축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음. 불안전하나마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방식으로 아마 그러면 소모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이 아이언돔이라는 이스라엘도 계속 뚫리는 게 뭐냐면 이게 이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드론을 쫙 보냅니다.
드론은 한 번에. 그냥 저기 뭐죠? 맞아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떨어져도 요격 미사일을 소모시키기 위한 드론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어가지고 네.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 때리니까 그걸 그냥 통과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야말로 지금은 약간 제한 전쟁의 형태를 띠잖아요. 민간인 되도록이면 안 때리고, 네. 그다음에 군사시설 때리고, 뭐 그게 방송국 때도 때리고, 또 이 부가적인 이 민간인의 희생이 있긴 하지만 네. 적어도 제한 전쟁에 이 선이 있는 레드라인이 있는 전쟁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만약 이제 정말 이게 끝나면 그야말로 전면전이 되고 이제 민간인까지 때리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고 뭐 전쟁 물자가 소모되는 소모전이 들어가겠죠. 그건 아무도 원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유가는 폭등을 하게 될 것이고 세계 경제가 더 관세 이 상황에서 더 안 좋아지겠네요. 그런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선택이죠. 정말로 이스라엘 편에 들어가지고 때려버릴 건지 그래도 문제가 해결될 건지 또는 저기 이란의 자존심을 세워줘서 협상을 통해서 오바마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어느 정도 평화적 이용권은 보장할 건지 네. 그러면 또 이스라엘을 설득시켜야 돼요. 그렇겠네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트럼프에 달려 있다. 일단은 트럼프에 달려 있는 문제고 이란에서는 사실 이제 그만하자라는 얘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먼저 했죠. 더 이상 안 하면 안 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건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아니니까 트럼프는 이스라엘은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이스라엘 뭐 트럼프는 마찬가지. 예. 너 핵 못 가져. 핵 확실히 포기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 얘기. 오히려 전쟁을 끝내려면 미국의 손을 잡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그 이 소위 말하는 이 신정 정권, 네. 이스라엘 근본주의의 위대한 뭐 지도자 하메네이가 자기들 보기에 그렇게 미국과 서방과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카다피도 우크라이나도 핵 포기하면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도 심리전을 하면 테헤란의 국민들 다 피해 나가라. 나가라. 그뿐 아니라 자꾸 이간질 시킵니다. 당신들 이렇게 고생하는 거 당신들 지도자 때문에. 지도자 때문이다. 근데 사실은 지난 이 선거 때 이란 국민들이 네. 뭐 어떻게 보면 그 개혁적인 정부를 선택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시위도 많았고 예. 한 겁니다. 그래서 또 하메네이가 지금 이러면 생각이 나는데 대통령으로 상당히 개혁적인 사람을 세웠습니다. 일종의 타협의 결과인데 네. 이 정도로 몰아붙이는데 그냥 항복을 할 수 있을 정도인가. 오히려 그건 항복해버리면 정권이 흔들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차라리 결사항전이 버틸 수 있다. 내 정권을 지키는 그 우크라이나처럼. 최후의 길이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처럼. 야, 이게 지금 하마스 그 전쟁 우리 얘기는 아직까지 거기서 민간인들이 죽고 있고 그럼요. 너무 안타까운데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상황도 그렇고 여기다가 이스라엘 이란까지 와 이렇게 분쟁이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동아시아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그래서 한반도와 대만 자체가 또 그러니까 두 개의 전쟁은 중동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고 네. 나머지 지금 이제 이게 숨겨진 폭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반도하고 대만인 거죠. 하였고. 그래서 이 이란 문제, 이스라엘 문제는 좀 더 이제 트럼프의 미국의 입장을 봐야 우리가 앞을 또 내다볼 수 있을 건데 참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보고 그럼 이렇게 되면 남북 관계, 북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역설적으로 이럴 수도 있죠. 예.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잘 안 되니까 여기를 옮겨온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잘 안 되면 북한을 옮겨갈 수 있겠죠. 옮겨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평화에 대한 헌신 때문에 이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가가지고 자기가 공이 빛나고 자기가 문제 해결하는 걸 좋아한단 뭡니까? 말이에요. 메뚜기처럼 막 그렇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예. 북한의 호응 문제예요. 제가 그때도 막 북한은 2019년에 뒤통수가 너무 아파서 불신이 생겨버렸는데 네. 그리고 옛날보다 자기 지금 처지가 훨씬 좋잖아요. 러시아하고도 그렇고 러시아 쉽게 안 밀착이 나오죠. 그럼요. 이번에 공병부대를 보낸다 그러고. 그때는 북한이 급했어요. 네. 지금 미국이 급하단 말이야. 트럼프가.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네. 아 그래? 그럼 똑같아요. 트럼프가 이란한테 요구하듯이 북한이 그럼 다 줄래? 핵 인정해 줄래?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비슷해 보이기도 하네요. 이란도 정권이 달린 문제고 그럼요. 북한도 어떻게 보면 정권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유지하느냐라는 문제니까 쉽게 나올 수가 없다.
그나마 그래도 예. 우리한테 나쁘지 않은 것은 계속 긴장만 수위만 올라갔던 남북 관계가 풀릴 수 있는 분위기는 좀 바뀔 수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등장했고 네. 트럼프도 일단 얘기하자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확성기 방송이 서로 다 멈추는 그건 정말 잘 실질적인 됐습니다. 모습도 우리 예, 봤으니까 예. 아마 이 모습 보면 접경지대에 계신 우리 이제 주민들 국민들께서는 아 평화가 정말 소중하구나 다시 한번 그럼요. 느꼈을 것 같아요. 일상 회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고요. 네, 예. 일상 회복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 또 이 대북 전단도 이거 수사하고 있는 것 건도 있고 네.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거 그럼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1년 다른 의원님들하고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법안도 내고 제발 좀 하지 말아야 돼. 그때 통일부가 계속 미적미적하면서 안 했던 건데 이렇게 단숨에 그러니까요. 해결돼. 그리고 북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다. 네. 그리고 너희들이 계속하니 우리도 한다. 바로 우리가 멈추니까 북한 또 탁 멈춰버리잖아요. 신기하게도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교체된 효능감을 또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평화라는 거는 또는 안보라는 예. 거는 한쪽에서는 우리가 무력을 가지고 함부로 못하게 하는 군사력과 그 다음에는 협상력 같은 외교력 같은 게 이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만 하니까 서로 긴장만 올라가잖아요. 군사력 가지고만 지금 대결이 지금까지 윤석열 식으로 하면. 네. 근데 이쪽이 없었던 거예요. 두 바퀴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네. 다시 한번 이게 중요성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일각에서는 그래요. 에이펙 회의가 경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걸 기회로 트럼프가 와서 판문점에 이런 데서 김정을 또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냐.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인데 아, 여러 가지가 돼야 돼요. 여러 가지가 돼야 왜냐하면 일단 된다. 다자회의 또 싫어해요. 다자회의 싫어한다고요. 이게 해결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뭔가 분위기가 좋아서 이 사람은 많이 있는 데서 자기가 주인공 역할이 안 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뭔가 시진핑과 네. 트럼프 사이에도 뭔가 이렇게 무르익어 가다가 에이펙에서 뭔가를 타결하는 모습이 좀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면 우리 좋죠. 그 다음에 김정은은 아마 에이펙 못 올 거예요. 못 아무리 오겠. 말 그러면 네. 에이펙을 오는 중간에 예. 평양을 들러온다든지 판문점을 들러오면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한반도에서 두 가지가 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중의 타협과 네. 북미의 아.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뭐 최고의 시나리오인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되어야 되는 여건을 성숙시켜야 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근데 시진핑은 거의 올 것 같지. 여러 번 확언을 했기 때문에 올 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예. 온다. 그런데 트럼프가 뭐가 빛나지 않는 모습으로 거기서 뭔가 와서 시진핑과 만나고 다른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참 이 최상의 시나리오가 뭐 얼마나 좋을까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켜봐야 근데 되는 뭐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으니까 저는 뭐 일각에서는 동맹파 자주파가 다시 싸운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이종석 그 국정원장을 한 거는 2018년에 국정원장 서훈을 통해서 그리고 대북 전문가입니다. 두 분 다. 네. 2018년에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시키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게 이 두 사람이 뭐 자주파 동맹파 지금 보수 언론은 또 프레임 짜는데요. 네. 왜냐하면 남북 관계는 외교관이 나서는 것보다 이 정보부가 나서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또 비밀 접촉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의 인사다.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네. 그 결과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을 거다. 다만 기대를 북한이 해보겠습니다. 예. 미국한테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하는 이 불신을 이번에는 다르다고 어떻게 설득시킬 걸까요?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길이지만 어쨌든 이 해봐야죠. 방향은 네, 지금 맞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뭐 속보도 나오고 있는데 이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했다. 지옥의 문을 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여론전도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간단하게 뭐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 보이네요. 그러니까 마치 트럼프가 돌아갈 때는 네. 항복을 받아내는 중요한 일인 것처럼 같지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추정하는 것이 안 가도 거기서 충분히 파악 가능하고 위트커프라고 중동 특사가 지금 계속 이란 외교장관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기 싫었던 것 같아요. 있기 싫었네. 그걸 핑계로 네. 그거를 기회를 삼아가지고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어쨌든 이 국제 정세가 여기저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남북 관계도 풀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김준영 의원님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고 자 뭐 책도 저희가 지금 분쟁 지역을 읽으면 네. 세계가 보인다라는 책
그다음에 뭐 다른 책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트럼프에 대한 책. 예, 미국 뭐 제목이 잘 안 보입니다. 아, 저는. 여기 보시면 네. 좀 그림이 예. 미국의 지금 국기가 막 약간 막 쇠약해지고 낡아져 낡아지고 있고, 자유의 자유의 현상이 현상이죠. 조금 뭐 무너지는 기 직전 음. 그런 것처럼 사실 미국의 원칙들이 다 트럼프가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트럼프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네. 쓴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께도 전달이 됐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교보에 보면요. 네. 제가 이게 지금 뭐꼭 매일 체크하는 건 아닌데 정치 사회 문화의 38인데 제 앞에 있는 책의 예. 90%가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책입니다. 맞아요. 결국 국민은 합니다. 그 오마이보이에서 나온 책도 여전히 수익권에 있던데, 근데 이 책도 많이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의정 활동 또 이렇게 전문적인 식견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회의나 토론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열심히 하시는 활동하기 위해서는 또 실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김준영 의원 뭐 후원 네, 고맙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띄워 볼까요? 자,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예. 국회의원 고맙습니다. 김준영 이렇게 김준영 의원 응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탄을 확보해서 열심히 또 싸우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치의 꽃은 복지, 외교의 꽃은 평화, 뭐 이런 글귀도 눈에 들어오네요. 예, 제 좌우명입니다. 예, 이 좌우명 동의하시고 응하시는 분들 많은 사랑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또 뒤에 일정 있으셔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많이 이제 불안하고 힘들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게 외교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맞습니다. 유가도 그렇고 지금 뭐 코스피나 아니면 주식시장, 뭐 코스피가 요즘에 강하고 오늘도 좀 오르는 모양새인데 그렇긴 하지만 또 미국장에 계신 분은 또 힘들기도 하고 이래저래 힘든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이재명 정부가 어렵게 탄생을 했고 네. 사실 이 물려받은 대내외 환경이 너무 나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윤석열이 2년 더 있었더라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렵게 탄생했을 이 정부를 이 사익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반대편에서 흔들어대는 걸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일을 잘해서도 설득시킬 수 있지만 이 민주정부를 함께 만든 국민들께서 사실 버텨주셔야 된다 같이. 그럼 버티면 좋은 왜냐하면 트럼프는 유한하다. 그리고 그렇네. 바닥을 쳤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네.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깥에서 이 정부를 또 열심히 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